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조선 사람입니다. 최초의 주미 전권 공사. 고종께서 친히 내리신 무거운 이름입니다. 19세기 조선인들은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미국인들도 조선을 잘 몰랐지요. 이곳에서도 저는 비단 관모를 쓰고 화려한 관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미국 안의 조선, 미국 안의 대한제국을 만들었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곳은 대한제국의 굴곡진 역사가 담긴 덕수궁안의 근대 서양 건축인 석조전입니다. 조선의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던 고종이 대한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든 곳인데요. 1887년 고종은 박정양을 최초의 주미 정권 공사로 워싱턴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사관을 바로 사들이게 되는데 이 매입 가격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25,000달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종은 하필 머나먼 미국 땅에 조선 소유의 건물을 갖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곳은 미국의 오래된 수도 워싱턴입니다. 국제적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 만큼 무려 174개의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내부가 텅 비어있나 했는데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ncludes the allowances for some of those items that we don't have good definition on yet. For example, the cost to reproduce these light fixture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good prices yet because it is quite a long process with a fabricator to actually get that. 네, 이곳이 바로 19세기 조선의 공사관이었던 건물입니다. 이 공간을 복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학자, 고건축학자,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예전에 1900년도 이전에 원형 복원의 모습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에 충실하게. 공사관은 건축된 지 벌써 100여 년이 넘었지만 최신 건물 못지않은 섬세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이 창을 보시면 이 결도 아주 흥미로운데 이 창문을 열고 닫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서 아주 이 안에 쏙 들어가면 이렇게 딱 닫히게 되고 이걸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채광도 되고 문이 열렸을 때 그래서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여기는 이제 몰딩민 이 안에 포켓처럼 이 안에 싹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호와 위에 있는 창호, 그다음에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접혀지면서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의 창으로서 이렇게 전경이 보이면서 이런 셔터라고 하는 이 덧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 공사관이 위치한 곳은 워싱턴의 로건 서클이라는 지역입니다.
19세기 남북 전쟁의 영웅 로건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이곳이 워싱턴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19세기에 지어진 고색 창연한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다양한 건축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상 빅토리안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안 건축물은 외관의 벽이 곡선을 이루며 돌출돼 있고 첨탑과 돔이 어우러진 지붕의 독특한 모양이 특징이죠. 워싱턴 옛 지도를 보면 이 로건 서클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점으로 듀퐁 서클, 로건 서클을 잇는 삼각형의 도로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도시 구성은 사각형의 격정 패턴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중요한 건물들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도로를 형성하면서 도시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로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클이라고 하는 원형이 그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그 지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당시에 공사관, 외교관 이런 건물들이 이제 로건 서클과 듀퐁 서클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지도가 그려질 당시 이곳에는 무려 31개의 공사관이 있었는데요. 아이오와 서클, 즉 지금의 로건 서클에 위치한 대한제국공사관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국에서 무려 10,000km 이상 떨어진 낯선 나라 미국. 조선의 외교관들은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최초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펼쳤던 주미정권공사 박정양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고종께서는 저를 미국에 보내시면서 외교의 기본이 되는 3가지 훈유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외교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비교적 견문이 넓은 편이라 선택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조선에서는 근대화에 앞장섰지요. 미국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제물포에서 출발해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경유하며 알렌과 합류했습니다. 미국인인 알렌은 의사이자 선교사로 조선의 외교활동 자문 역할을 했지요. 하와이까지는 배멀미를 지독하게 앓았습니다. 배가 정박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한 신문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더군요. 조선은 공사를 파견했으니 자주 국가가 된 것입니까? 조선은 이미 자주 국가입니다. 중국은 과거 조선의 주권을 제약했지만 조선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 전권 공사로서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향하는 열차로 갈아탑니다. 센트럴 패시픽 유니온 철도의 버링턴 펜. 처음 타보는 대륙 횡단 열차였죠. 이하영, 이완용, 이상재, 강진희, 이채연 등 조선인 10명은 1등석에 탑승했습니다. 미국인 알렌은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더군요. 공사 일행 중 몇몇은 예절이 바르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번역관으로 따라온 이채연이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깜짝 놀랐죠. 이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군요.
그래도 미국에 가서는 모두들 영어 실력이 꽤 늘었습니다. 자, 드디어 조선을 떠난 지 50여일 만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풍경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슴과 어깨를 드러낸 여인들이 춤을 추기에 꼭 기세지요. 모두 고관 대작들의 아내들이라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웬 작은 방에 들어가라 하고 문을 닫은 후 마구 흔들리기에 지진인 줄 알고 놀랐더니 자동으로 위층에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열강이 둘러싸여 있던 지정학적 불리함. 박정양과 외교관들은 낯선 미국에서 조선의 또 다른 미래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제1조문에 이제 제3국이 조선이나 미국의 양국의 어떤 장애를 할 때는 거중 조정한다는 조문이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리를 돕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영토도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적인 침략에 대한 야욕은 없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나라, 또 일본의 지배한 경제적인 침투에서 미국의 경제적인 투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균형 있는 세계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속방으로 여기던 청은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주미공사 파견을 방해했는데요. 심지어 한 국가의 대표임을 의미하는 공사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청나라의 경우에는 전권공사 명칭을 못 쓰게 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직함을 강조했지만 고종의 끈질긴 그런 외교적인 자주권의 의지가 전권공사의 칭호를 계속 주장했고, 청이 공사 파견을 허락하는 대신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약 3단인데요. 조선이 하나의 자주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청의 속국임을 전 세계에 주지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도착한 박정양은 대담하게 이 영약 3단을 무시합니다. 청나라 공사관보다 먼저 미국 국무성을 방문하는데요. 곧이어 청나라 공사를 대동하지 않은 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국서를 전달합니다. 네, 고종이 거금을 들여 사들인 워싱턴의 공사관, 우리 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얽힌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약 3단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청나라 공사를 먼저 찾아가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박정양이 직접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국서를 전달한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네. 네.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은 청이 속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국가임을 만방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청으로서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무척 충격을 받았고요. 또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어떤 자주 외교에 대한 그 힘을 스스로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독립협회, 이때의 독립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문이 영운문에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아주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나라가 주미 정권 대사를 파견하는 걸 이렇게 방해한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전에 조미수호 조약까지만 해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건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그 조미 조약을 맺을 당시는 일본이라든가 또
또는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공평무사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 시기는 갑신정변 이후에 총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나름대로 속방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가시할 필요성이 없어졌던 것이죠. 오히려 자국의 안전과 국방을 위해서 조선을 더욱더 옥매울 필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청나라의 그 무지막지한 간섭과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박정향이 이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 과정도 굉장히 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땠어요? 네, 그때 이제 이제 공사관 파견이라든가 공사관 개설을 우엔 데니가 고종 황제한테 건의를 합니다. 고종께.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사를 파견하려고 하니까 청으로 보면 이제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자주권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진에 있었던 이홍장을 오웬 데니가 가서 항의를 합니다. 청이 권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했는데 공사관을 개설하고 공사를 파견하는 걸 반대하면 이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박정향의 주미 외교 활동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미국과 우호 관계를 통해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획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의 영약삼단도 거절하고 우리가 자주 국임을 가시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풍부한 것이 이제 금강, 은강들이니까 미국으로부터 광산 기술자를 데려와서 그걸 개발하면 막대한 재원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한철호 교수님께서 직접 박정향의 흔적을 또 찾아가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향이 여러 기록들을 남기는데 특히 미국에 갔을 때 보고서, 일기, 또 미속수비라고 하는 견문록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남깁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임명돼서 출발해서 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영약 3단을 어겼다는 핍박을 받고 귀국하기 전까지 또 귀국해서 곧바로 못 들어오고 일본에서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9월 정도에나 비로소 이제 국왕에게 복명을 하는데 그 전 시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귀한 자료들을 저희도 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죽전 박정향 선생 기록을 좀 보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수지입니다. 네, 여기 죽전. 직접 써내려간 일기 형식의 기록이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데요. 84년에 그 영인본으로 만든 박정향 전집 6권이 있고요. 그 원본이 이제 여기하고 그 책꽂이 안에 그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원본을 보는데 후손들은 이 문집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네. 와. 지금 한 130년 됐는데. 네. 1888년 쓰신 거니까. 네. 아주 당시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뭐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또 전쟁도 거치고 이러느라고요. 보존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일부 훼손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에 우리는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천고의 탈고 연도는 1888년. 조선 사람이 쓴 서양에 대한 어떤 기록보다 앞선 시기였던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견문기 내지는 서양 견문기가 육일준 선생이 썼던 서유 견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보면 1889년도에 탈고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거에 보면 하여튼 그 횟수로 따지면 하여튼 1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견문기이자 서양 견문기. 최초의 주미 정권 공사가 남긴 최초의 서양 견문기. 자기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하시고. 총 44개 항목에 걸쳐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내려간 이 글에는 개인적인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박정향이 미국에 주재하는 동안 여러 활동을 펼쳤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과 철도 부설에 대한 조약, 약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좀 불리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보통 관리들이 위에서 지시를 하면 뭐 눈치 보느라고 불리하더라도 그냥 승낙하고 오히려 거기에 짜맞춰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박정양 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논의가 돼서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한데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미국의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차단하고 적정한 선에서 조약을 다시 결정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로서의 강직함 또 국가를 위한 충성심,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잘 배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 일본의 힘겨루기는 점차 고조되고 조선은 열강의 위협에 맞서 더 넓은 세계에서 힘을 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사관을 개설하고 공사를 파견한 고종은 전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초기에는 피서욱이라는 임대 건물에서 공사관을 운영했는데 곧 공식적인 조선 소유의 공사관 매입을 추진합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 1891년 고종은 2만 5천 달러의 거금을 들여 이곳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11명의 공사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던 모든 조선인들에게 공사관은 고국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 안에 공식적인 조선의 공간이 생긴 것이죠. 로건 서클은 역사지구로 지정돼 옛 건물들을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관 역시 건물 외관의 형태나 규모는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발간된 잡지에 실린 이미지라든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10여 장의 사진을 보면 건물 내부의 구조나 인테리어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100여 년 전 사료들을 토대로 공사관 내부의 모습을 3D로 복원해보려 하는데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층 홀, 로비 이런 식으로 좀 복원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생활 환경 수준에 맞게 그 사료를 보고 고증하는 거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공사관 박정양 공사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네, 주미 공사관이군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제대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미국을 떠난 후에 사들인 건물이거든요. 덕분에 구경해 보는군요. 1층은 객당과 정당,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먼저 정당부터 소개하지요. 비록 먼 미국 땅이지만 이쯤에 어진을 모시고 조선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하며 충성을 다짐했을 겁니다. 객당을 보니 제 후임들의 세련된 취향도 짐작할 수 있군요. 미국에서 유행하던 빅토리아풍 인테리어지만 우리식 소품이 많습니다. 호피 무늬 카펫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이었죠. 태극은 조선을 상징하는 표상인데다 아름다운 문양입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관 복도에도 대형 태극기를 걸었군요. 샹들리에며 커튼, 벽난로, 소파 같은 가구들은 전부 미국식인데 이곳에 조선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으니 공사관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도 무척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군요. 다른 공간들은 어떻게 복원하실 겁니까? 사진으로 남겨둔 것은 1층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1988년 1월 17일자입니다. 실제 공사관 복원에 있어 1층을 제외한 공간, 즉 2층과 3층, 지하실의 당시 구조와 용도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2층이나 3층 공간은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하는 게 최고의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구자들은 아주 귀한 사료를 발견합니다. 대신 김재순 각하에게 이게 이제 수리 견적서인데요. 이제 수리 견적서가 그 견적서를 받은 날짜는 1900년 4월 13일자로 AJ 피셔 앤 컴퍼니 컨트랙터 앤 빌더한테 받은 거고요. 이제 그 수신자가 이의담 당시에 이제 임시 서리공사입니다. 서리공사에게 수리 견적서를 보낸 내용이고. 공사관에 화재가 난 적이 있는 데다 매입 후 1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건축업자에게 수리 견적서를 보낸 것인데요. 건물 보수를 위해 작성한 내용인 만큼 공사관 각 층의 구조와 용도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관 내부에서 공무적인 일과 일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일을 봤으며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공사관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관이죠. 고종이 공사관 건물을 임대한 게 아니라 그냥 사버렸어요. 매입을 했어요. 조선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또 당시 청나라나 일본조차도 공사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입했다는 점 등을 보면 고종이 하여튼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가시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께서 공사관을 개설하고 파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교사라든가 외국 그 고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신하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얻어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시가 이제 100여 년 전. 근데 25,000달러에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이라고 얼핏 알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은 안 오거든요. 한 국가의 어떤 재정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 되는? 한 1890년대 외부 총 예산이 한 4만 7천 불 정도 됐다고 하니까 외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화려한 파티들이 자주 열렸다면서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기사를 보면 당시 한국의 그 공사들, 관리들, 그다음 공사관에 일했던 관리들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저 공사관은 그 외교 공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면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사관원들이 파티에 참석했을 때 외국의 여러 사절단들이 야 이게 전화는 어떻게 여자가 사절단으로 왔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투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위에 장식이 있었고 또 여자들 옷이 화려한데 여자들 옷 못지않게 저희 관복이 화려하고 이러니까 조선은 여자들 파견은 얼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도 한 번은 이제 대대적으로 그 파티를 저희가 주재를 하면서 우리 한 100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가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미국 자체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외교가에 한국 공사들이 가장 늦게 뛰어들었지만 가장 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한 그런 외교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파견된 조선의 공사들은 고종의 밀명을 받았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 세 부들을 담보로 200만 달러를 차관하고 그 돈으로 20만 명의 미군을 빌려 청나라를 치자는 것입니다.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뉴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죠. 그 자금으로 공사관에서 대규모 연회를 열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조선 파병안은 미 의회에 상정됐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파병안건은 상원에서 부결되고 맙니다. 냉정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죠. 조선의 공사들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4대 주미 서리 공사인 이채연은 미국 신문에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이 영어가 매우 유창했다고 하네요. 이채연의 임기 중에 열린 시카고 박람회는 조선에서 최초로 참가한 세계 박람회입니다. 공사관은 조선에서 온 참가단을 지원하고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기와를 올리고 총 12종의 조선 물품을 전시한 조선관. 대단히 독특하다는 평을 받아 관람객이 많았는데요. 참가단 대표인 정경원은 박람회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897년)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 공사관은 이후에도 여전히 조미 외교 활동의 장이자 전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강제 병탄과 함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1910년 6월 단돈 5달러에 공사관 건물을 양도받았습니다. 형식만 갖췄을 뿐 강탈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병탄한 직후인 8월 31일 다시 미국인 풀턴에게 장부 가격 10달러, 실거래가 10,000달러에 공사관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관의 존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창원 선생님의 장녀 수잔한 커디 여사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엽서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유물에서 발견된 엽서의 앞면에는 공사관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관 엽서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주미 공사관의 사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엽서 속 태극기는 건물에 비해 너무 크고 휘날리는 모습도 어색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려넣은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모습이죠. 해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 국민의 본부에 수신된 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관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던 것일까요? 특히 주미한국 공사관에 이 태극기가 개양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엽서를 보면 당당하게 포치 앞에는 태극 마크가 있고 태극기가 아주 우람하게 올라가는 그 모양의 엽서들이 이 항일 운동가들에게 굉장히 애호하던 엽서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국력이 쓰러져 가도 우리의 의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도 우리의 공사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다시 알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 태극기 상징으로 우리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그런 합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사관은 또다시 다른 미국인에게 팔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제대 군인들의 재활시설로 활용되었고 60년대에는 화물 운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건물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1977년 인권 변호사 티모시 젠킨스 부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집에서 살아온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We have a son who's an architect who, assured us that he could put an elevator in the building. And when we were looking at where you might do that, it would have torn the building. There was no space in there that I thought would accommodate an elevator. 건물을 훼손하는 대신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을 택한 젠킨스 부부. 그들이 이 집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Why did you decide to sell the building to Korean government? We had received from the previous owner photographs of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building when it was the Korean legation. And it showed the interior with the Korean flag displayed in the hallway. And I'm sure you've seen these pictures. And that convinced us that it was a matter of national heritage to the Korean people. And being something of a historical and history person in my own right, I'm sensitive to that and other people's culture as well. 1982년에는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해 젠킨스 부부의 집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역사가 담긴 장소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격동과 격변 속에서 이 건물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건물을 잊고 의뢰 헐렸거니 재개발됐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972년 로간 서클 일대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문화보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우리 교민사회라든지 우리 역사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건물의 존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기적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15년 전부터 이 건물 주변을 돌면서 또 이 건물을 살피고 이 건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 건물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 관심이 이어졌고 언론인들 역시 홍보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일제에 의해 소유권을 빼앗긴 이래 102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사관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진작가 오향숙 씨. 7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로건 서클의 모습을 기록해왔는데요. 그녀에게도 공사관을 되찾은 일은 무척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날은 주미공사관이 매입된 이후에 열쇠를 받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꿈에 저의 거실이 굉장히 환한 방으로 보이면서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키가 작은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방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엿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의 복장이 기억이 나요.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18세기 말 그때 입었던 그 약간의 그런 느낌의 옷이었어요. 약간 좀 오래된 옷의 스타일. 건물을 정식으로 인계받은 후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서는 바닥과 문, 창 등 건축의 기본 골격은 물론 벽의 문양 하나하나까지 사진을 찍어 고증하고 훼손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옆집에 보면 지붕이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사관에는 이 지붕이 있는 출입구가 없는데 옛날 사진에 보면 이 삼각형의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우리 한국공사관에 대한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구조물인데 그 삼각형 안에 또 태극기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원할 때 태극 문양까지, 그래서 이 태극 문양은 대한제국공사관의 인장 그 모습인데 그걸 복원해서 그 밑으로 출입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사관의 모습을 잘 구현하려고 합니다. 8개월에 걸쳐 공사관 복원에 필요한 정밀 실측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1877년에 지어졌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3D 스캐닝 작업은 각 평면마다 여러 방마다 이제 3D 스캐너를 위치해 놓고 각 방마다 정밀 실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합 후 병합하여 건축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정밀 실측은 또한 그 흔적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저희 정밀 실측의 또 다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의 위치, 크기, 높이에 대한 설계 원리를 밝혀내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조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단계인데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한국이 아닌 워싱턴에 위치한 건물인 만큼 현지 법률과 조건에 맞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5개의 보건 시공업체가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해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You all found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qualifications and some of your projects and specifics. To present our team, to talk about our project approach and special challenges that we observed in the documents and the surrounding areas, to talk about our relationship with the subcontractors in the DC market. These experiences uniquely qualify. 복원은 단순한 재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1, 2층은 복원을 하고 지금 3층 공간은 방이 원래 3방이 있었는데 3방이 지금 다 헐리고 하나의 그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다 뻥 뚫려가지고 그 공간은 저희들이 전시 공간으로 지금 그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건서클의 역사지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에도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한 소개가 등장했습니다. 역사의 보존과 계승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역시 공사관의 매입과 복원을 반기고 있습니다. We're very proud to be a part of it and welcome anyone who is doing any form of enhancement and protection to this wonderful heritage. One last thought from me, when some of these very large buildings like yours are sold now, frequently they are turned in, when they're rehabbed and redone, they're turned into condominiums. So they're broken up into, several separate units. And so I'm very pleased that
your building, number 15, will stay as a single entity and not be broken up into condominiums. It's wonderful news.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Well, what I'm hoping for is to see mor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our citizens and the citizens of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as much interactivity as possible, that I would not like to see this to be a sterile museum, but to be a sort of headquarters. 무려 102년 만에 다시 찾은 주미 공사관.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공사관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현장에 계셨던 두 분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딱 사인하던 그 순간, 그때 그 기분이 기억나세요? 근면의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딱 120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팍 후손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광복된 지도 그러면 70주년이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을까? 우리가 워싱턴에 가서 현장에 가서 사인할 때 우리 동포들이, 재미 동포들이죠. 200명이 넘는 그 대표들이 와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네. 이제 비로소 해방된 것 같다. 감개무량하면서도 우리 조상 선조들에게 좀 빚을 늦게 갚는 그런 그러면요, 느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미공사관의 그 존재가 알려진 거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80년대 초에 학계에서 처음 그 워싱턴 공사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계에서도 계속 그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있었고요. 워싱턴 공사관의 매입의 어떤 큰 계기가 된 것이 이제 헤리티지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워싱턴 공사관의 어떤 매입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서 문화재청에 그 매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노력과는 다른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소유자와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직접 담당하는 민간기구인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나섰다는 게 하나가 큰 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들을 직접 소유자와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가 같이 참여해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안들이 행정적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번 매입에 큰 어떤 좋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시작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네. 예, 예.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그 매입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가 한몫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문화유산 국민탁이 이제 저쪽 파트너로 좀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참 오히려 고생보다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달리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이 좀 전해졌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진정성이. 예. 네. 그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사무국장까지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할 정도의 철통 같은 그 보완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 워싱턴 공사관 매입이 민과 관이 합작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게 되는 어떤 선구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산재하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기념물들을 좀 조사 연구하고 또 보존 활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관 매입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매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래 랑팡이 워싱턴 DC를 계획한 계획을 복원해야 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관이 있는 그 로간 서클 지역은 흑인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되는데 저희가 매입한 다음부터 이제 그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그다음 흑인과 백인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DC에 대한 계획에 다시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사관이 이제 매입되면서 그 공간 자체가 중심으로 해서 로간서클이 발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1, 2년 사이에 아주 혁혁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미공사관은 100년 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해서 일제에 의해서 국가를 빼앗기는 민족 최대 순환을 겪었었던 그 상징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데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대한제국을 잃어버린 역사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곳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이 나아갈 100년의 역사로 되살아납니다.